그 비밀의 심리학에서 비밀은 얼마나 보편적인가? 비밀은 행동이 아니라 의도라는 일종의 요지를 떠올려보자. 감출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 비밀도 있지만은 비밀을 실제로 감추지 않더라도 감추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비밀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인지 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어린 친구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의 비밀을 지키는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 그러나 이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침팬지들을 만나보자. 인간처럼 침팬지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어린 침팬지들은 놀이를 하고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고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안아주고 키스를 나눈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에도 언제나 즐거운 놀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쟁 집단 간의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침팬지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한다. 침팬지에게도 비밀이 있을까? 야생의 삶과 비밀이 있으려면 다른 개체의 마음을 유추해야 한다. 동물들은 비밀을 감추는 것과 비슷한 행동, 예컨대 먹이를 숨기는 행동을 할 때 과연 다른 개체의 마음을 고려할까? 예를 들어서 나뭇잎 더미 아래에 숨겨진 먹이를 꺼내려던 침팬지는 먹이를 빼앗아갈 우두머리 수컷이 다가온다면 그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릴 것이다. 언뜻 첫 번째 침팬지가 우두머리 수컷으로부터 먹을 것을 비밀로 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행동에 우두머리 수컷의 마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누군가의 비밀을 만들려면 나에게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 정보를 상대가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걸 다른 개체는 모른다는 사실을 침팬지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팀이 침팬지 2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 마리는 연구에 자주 동원되는 보통 침팬지, 다른 한 마리는 경계 대상 1호인 우두머리 수컷 침팬지였다. 연구원은 불투명 칸막이 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에 그 뒤에 마시는 과일을 놓아두었다. 보통 침팬지는 불투명 칸막이 때문에 우두머리 수컷 칸막이와 뒤를 볼 수 없을 때 그의 눈을 피해 몰래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조건에서는 대체로 과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침팬지는 어떤 물체가 다른 침팬지의 시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시야 밖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각을 바탕으로 침팬지는 다른 개체가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비밀을 만들 수도 있을까? 에모리 대학교 영장료 프랜스 드발 침팬지 폴리텍스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침팬지의 구애 행위는 인간보다도 직접적이다. 수컷 침팬지는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보여주며 암컷에게 구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수컷이 나타나자 재빨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린 수컷의 사례가 있다. 심지어 침팬지들이 마치 부모님이 계시는 집 2층에 있는 10대 커플처럼 조용히 짝짓기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 모습들은 의젓한 은폐의 행동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저들이 침팬지가 다른 개체의 마음을 처분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아마 이들은 조용히 경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걸쳐서 깨우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리 관련 계책을 내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실 환경에서도 침팬지들은 은폐의 행동을 했다. 침팬지들이 다가오면 먹이를 빼앗는 등 고압적인 침팬지처럼 연구자들이 행동하자 침팬지들의 연구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가거나 찰카당하는 금속성 소리가 나는 문을 대신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문을 이용하듯이 먹이를 몰래 빼돌릴 방법을 찾았다. 이 행동들은 침팬지들이 이전 경험으로부터 어떻게든 익힌 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험실 환경은 침팬지들이 앞서 겪은 그 무엇과도 닮은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팬지는 다른 개체가 보거나 볼 수 없는 것, 또 듣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을 파악하듯이 그에 따라서 숨기는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물체나 행동을 숨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보 또한 숨긴다. 그렇다면 침팬지가 보다 정교한 형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도 감출 수 있을까? 잘못된 믿음 실험. 정보를 비밀로 하려면 우리 우선 다른 침팬지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는 보통 침팬지와 우두머리 침팬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먹이 한 조각을 상자에 담는다. 그런데 보통 침팬지에게 두 번째 상자가 있으며 거기는 두 번째 먹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침팬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먹이 두 조각을 모두 한 상자에 담는다. 첫 번째 실험 조건에서 보통 침팬지는 우두머리 침팬지의 시선이 두 번째 먹이에 닿을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두 번째 실험 결과 침팬지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우두머리 침팬지는 계속해서 먹이가 첫 번째 상자에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열쇠가 내가 두었던 곳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내와 달리 침팬지란 우두머리 침팬지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 주위의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듯 했다. 보통 침팬지는 우두머리 침팬지가 보지 않을 때 두 번째 상자에 먹이를 집을 수 있는데도 우두머리 침팬지가 그 상자에 먹이가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감히 그림들이지도 않았다. 침팬지는 다른 개체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추론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추론하지 못한다.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침팬지가 어떤 사물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를 이해하며 그 지각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침팬지는 잘못된 믿음 실험에서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침팬지의 비밀을 다루는 능력은 제한된다. 아기들도 비밀을 만들 수 있을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인간의 비밀 생성 능력은 침팬지를 능가한다. 두 번째 실험은 장난 없이 이루어진다. 연구원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을 옮기고 두 번째 연구원도 방을 떠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두 번째 연구원이 원래 이 장난감이 있던 상자로 가져온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다. 이 원령 아기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하는데 이 상황에서 연구원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난을 못 깨겠으며 두 번째 연구원이 장난감이 옮겨진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기들은 그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장난감이 있던 두 번째 상자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장난감이 옮겨진 상황에서는 두 번째 연구원이 모종의 까닭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고 싶어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기들이 그를 돕고 싶다면 뚜껑을 여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18개월 아기들은 정확히 이렇게 행동하는 편에 16개월 아기들은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특정 연령이기까지 아기들은 침팬지와 상당히 유사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아이들은 물건처럼 정보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에서부터 침팬지를 능가하기 시작한다. 미취학 아동. 부모라면 나아가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취학 아동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장난과 사고 감추기. 미취학 아동은 종종 단순히 부인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숨기려 한다. 은폐 시도. 크레용과 양초. 아이들은 비밀을 감추는 능력이 이화기를 거치며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믿음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이화들은 사람이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 어떤 사람이 알 리가 없는 정보에 따라서 행동한다 싶으면 놀란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소년이 초콜릿을 파란색 상자에 넣은 뒤에 놀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와서 초콜릿을 녹색 상자로 옮겨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직 4살도 안 된 아이들은 다른 소년의 첫 번째 상자 즉 파란 상자에 아직 초콜릿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일관되게 내놓지 못한다. 이와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분명히 보여주지만
잘못된 믿음을 실험해보면은 4살이 되기까지 올바른 대답을 말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어른 실력이 아니다. 그건 다른 사안이다. 보다 단순한 잘못된 믿음 실험에서는 연구원이 크레용 상자를 들고 아이에게 묻는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크레용 상자를 잘 알고 있으므로 자연스레 크레용이라고 답한다. 그러면 연구원은 상자 안에 크레용이 아니라 양초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준 뒤에 다시 아이들에게 상자 속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지 묻는다. 4~5살 아이들은 그 정답이 크레용이라는 것, 별다른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크레용 상자 안에 크레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3살 정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크레용 상자 안에 양초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한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뭘 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더 흥미롭다. 잘못된 믿음 실험의 또 다른 버전이 있다. 연구원은 아이들이 상자 안에 든 게 정출한 것을 알고 나면 상자를 닫은 다음 이렇게 묻는다. 아까 상자가 닫힌 것 같을 때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3살 아이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그 속에 양초가 있는 줄 알았다고 닥잘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바로 조금 전에 상자 속에 크레용이 있다고 생각해놓고는 그걸 까먹다니 말이 안 된다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크레용 상자의 내용물을 추측하도록 한 뒤에 양초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연구원이 말한다. 여러분, 저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가지고 와서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종이를 가지고 오면 상자를 열어서 양초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아이들은 앞선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래 양초가 든 줄 알고 있었다며 사실에 아닌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왜 종이를 들고 있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가엾게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 그냥요 몰라요 라고 대답한다. 아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이 상자 속에 크레용이 있다고 믿었다는 걸, 그것 때문에 종이를 가져왔던 것임을 떠올리지 못할 뿐이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 단순한 잘못된 믿음 실험을 통과하려면 지금 자신에게 있는 정보가 과거 경험에서 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능력이 클수록 잘못된 믿음 실험을 곧장 통과한다. 조금 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떠올리려면 우선 내적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적 경험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칫솔과 기억. 지금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소리내서 대답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대답은 비밀이니까 혼자만 알고 있도록 해요. 자신의 의도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종이에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어느 정도 고민한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래 크레용 상자 안에 크레용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한층 정확하게 떠올렸다. 연습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이 같은 실험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심리작용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자신이 아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보다 정교해지고 자아인식도 강해진다. 아동기 6살 전후가 되면 아이들은 과거 경험의 지식과 개인적인 기억으로 출석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6살 전후면 이 아이들은 아직 완전 범죄를 도모하는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를 감추는 데 능숙해진다. 고증을 듣고 싶은 아이는 없으므로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사고를 숨기는 수단으로 비밀을 이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조망 수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한다. 이때 자의식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아이가 자라면 더 난처한 비밀을 갖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침팬지 넘어서기. 지금까지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비밀을 가진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살펴봤다. 첫째, 자신이 아는 것 얻어머리 섞어서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침팬지와 달리 아이들은 4살 되면 모든 유형의 잘못된 믿음 실험을 통과한다. 이 발달 과정에 언어가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연습도 큰 도움이 된다.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각이 한층 날카로운 경향이 있으며, 둘째,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내면 세계 공유. 아이들은 스스로 입 밖에 내지 않는 한 자신밖에 모르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세계의 일부를 특별히 구분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 내 인생은 대체로 평범하다. 만족스러워 독백으로 시작한다. 가족 사이도 돈독하고 늘 어울려 다니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가 2명 평생 하는 것 같은 새로운 친구가 한 명이 있다. 사이먼은 이 비밀 때문에 고심한다. 한 번은 리얼리티 TV쇼를 보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어느 출연자에 대해서 아내 찾기 프로그램에 대해 계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한다. 일단 로맨틱 끌림. 결국 사이먼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정체성을 감춘 같은 학교 학생과 온라인을 통해서 익명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훨씬 커다란 사회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을 향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식과 개인적인 기억의 기반도 커진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주성의 실제적인 표지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시대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는 영역의 부모의 통제 바깥이라고 정한 개인적 영역 사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다. 영역들에서 부모의 어떤 권한 인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벌어지기 쉽다. 꽤 복잡하다. 지금까지 비밀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처음 비밀을 가진 시기부터 청소년 기래까지 차례대로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한 어린아이 청소년의 비밀을 탐구했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10대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등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부모에게 먼저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비밀을 거절에 대한 불안을 걱정을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기대해야 한다. 10대들의 우정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성비나 다름없다. 10대들은 또래 집단의 승인을 갈망한다. 10대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다. 누구와 연결되고 관계를 맺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한다.